안녕하세요. 15년차 국어교사 친절한 영아쌤입니다. 3월이네요. 저희 첫째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요. 둘째는 7살이 되었습니다. 7살 후반부터는, 중후반부터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에서도 학교 입학에 대비해서 받아쓰기를 본격적으로 연습을 시키고요. 또 독후 활동도 조금 복잡해지고 또 이 독후 활동을 집에서도 해오라고 과제로 내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보니까 엄마들을 보니 7세 중후반부터 초등학교 입학까지를 전후해서 독서 코칭 학원을 보낼 것인지, 독해 문제집이나 방문 학습지 중에서 독해 국어를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시고 제게도 물어보셔서 오늘은 초등학생 혹은 초등 입학을 전후해서 독서 코칭 학원, 독해 문제집이나 방문 학습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나다니면서도 독서 코칭 학원의 간판을 보고 저기는 뭐 하는 곳이지? 사설 도서관과 비슷한 곳인가? 정도의 생각만 막연하게 했었는데요. 작년에 첫째의 초등 입학을 앞두고 친구와 함께 그 독서 코칭 학원을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일종의 입학 상담을 받으러 간 것이었는데요. 유명한 학원들이 좀 있죠. 제 주변에는 한땡리 그리고 책땡무 이 둘 중에 하나를 보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 교재도 제가 보니 학년이나 이 아이의 그 학교 생활에 맞추어서 그리고 계절이나 절기 행사들에 맞추어서 잘 책들도 선정이 되어 있고 이 책을 읽고 나서 할 수 있는 독후 활동지도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이 학원에서 수업 전후에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게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제가 등록을 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가성비입니다. 학원비도 그렇고 또 제가 아이를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는 시간 그리고 아이가 써야 하는 쓸 수 있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을 따져봤을 때 굳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독서 코칭 학원에 보내지 않더라도 집에서 충분히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커리큘럼에 있는 책들이 무척 탐나긴 했어요. 잘 짜여져 있고 좋은 책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워낙 정보가 많기도 하고 또 엄마는 자기 아이의 취향이나 상황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취향이나 상황에 맞추어서 또 좋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고 인정한 책들을 골라서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들어서 굳이 보내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독후 활동지에 해당하는 활동들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집에서 충분히 제공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제가 학원에서 하는 독후 활동지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 있어서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그걸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 책을 꾸준히 많이 읽어주기는 했지만 굳이 아이와 어떤 독후 활동지의 형태로 해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 책 뒤에 보면 여러 가지 독후 활동이 나오잖아요. 내용 확인에 관한 것도 있고 또 뭐 창의적으로 감상을 표현해 볼 수 있는 독후 활동지도 있는데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누어 본 적은 있지만 각 잡고 앉아서 그런 것들 포트폴리오 형태로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취향인데요. 즐겁게 독서를 하고 나서 그 독서의 결과를 어떠한 종이 형태로 확인하고 체크하는 것이 아이에게 독서의 어떤 즐거움을 빼앗고 이것도 일종의 과제, 꼭 해야 하는 어떤 일처럼 느끼게 할까봐 저는 그런 식의 독서 활동지는 가급적이면 지양해왔습니다. 학원을 다니게 되면 어디까지나 이 아이가 어떤 식으로 책을 읽었든 간에 1차적인 확인은 그러한 확인지의 형태로 하게 될 것 같아서 저는 그 점이 조금 두려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독후 활동을 어느 정도 아이와 해왔고 또 책을 선정하고 독후 활동을 하는 것을 제가 스스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계속해서 책을 읽는 것으로 선택을 하였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러한 독서 코칭 학원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주변의 지인을 보니 맞벌이인 데다가 일이 늦게 맞춰서 아이가 학원을 오가다 학원을 여러 군데를 가거나 혹은 조부모님의 집에 갔다가 이제 조금 늦은 시간에 부모와 함께 집에 돌아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 8시 뭐 이렇게 넘어서 집에 오면 솔직히 아이가 그 시간에 책을 마음껏 여유롭게 읽을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의 경우에도 잠자리 독서는 챙겨주시지만 여유있게 아이와 함께 책을 읽거나 혹은 아이가 여유있게 책을 볼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낮에 아이가 컨디션이 좋을 때 일정한 시간 동안 책을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독서 코칭 학원을 활용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 코칭 학원이 무조건 좋다, 꼭 해야 된다 라기보다는 충분히 집에서 부모가 해줄 수도 있는 활동이지만 환경에 따라서는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초등 입학을 앞두고 있거나 초등 입학을 했는데 여전히 이 독서 습관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독서 코칭 학원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고전 소설 읽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등 저학년은 이제 긴 글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독서의 범위도 넓어지고 독서의 길이도 길어지는 시기이죠. 그래서 가급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아이가 독서에 대한 즐거움을 충분히 느끼면서 다양한 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4, 5학년 정도가 되면 독서 논술 학원에 보내서 또래와 함께 토론이라던가 논술 글쓰기 수업을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4학년일까는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학년 초등 국어 교과서에 보면 제안하는 글쓰기, 회의에 대한 내용을 배웁니다. 그리고 5학년에 가서 토의와 토론에 대해서 배우고 또 6학년까지 이것을 반복적으로 아이들이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4학년일까?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밝히려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지식의 양, 정보의 양이 차야 하고요. 또 단순히 좋다, 싫다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표현을 하려면 그 또한 어느 정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생각, 의견을 듣고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전개해 나가는 것도 어느 정도 대화의 스킬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가능한 활동들이죠.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이렇게 의견을 밝히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4학년, 5학년부터 하도록 설계해 놓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정도 학년이 되어야지 아이들이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그 활동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래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배울 수 있고 배워야 하는 시기가 4학년, 빠르면 4학년 혹은 5학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학원이라고 하는 형태를 이용해서 또래들과 함께 그런 활동을 해볼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독해 문제집과 학습지 또한 초등 입학을 전후해서 많이들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도 첫째 초등 입학을 앞두고 사봤습니다. 제가 사전도 그렇지만 뭐든 좀 빨리 미리 한번 사보는 편이에요. 다른 과목도 그렇긴 한데 특히 국어는 제 전공이니까 또 초등학생들은 어떤 문제집으로 공부하는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초등 독해 문제집으로 나온 것 중에서 유명한 것들을 몇 권 사봤는데요. 구성은 대부분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일단은 내용 확인하는 문제들이 중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휘를 학습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 글의 내용과 관련해서 자신의 경험을 상기시키거나 혹은 자신의 생각을 짧은 글로 표현해보는 활동 정도가 대부분의 문제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활동들이었습니다. 재직글로는 옛 이야기나 동화, 동시, 일기, 그 다음에 설명문, 안내문, 기사문, 보고서 이런 것
이런 다양한 제재들을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독해 문제집은 어떨 때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다양한 제재글을 보여주고 싶은데 아이의 수준이나 상황에 맞는 제재글을 다양하게 제공을 해주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독서 코칭 학원의 커리큘럼과 유사하게 학년별로 아이의 학사 일정, 학교 생활하고 또 계절 등과 관련을 해서 다양한 관련 있는 제재글을 실어 놓았기 때문에 다양한 제재글을 아이의 상황과 맞추어서 읽어주고 싶은데 다양한 제재글을 내가 공수하기 좀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글을 읽고 나서 어떻게 아이에게 확인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수학 연산 문제집 풀듯이 매일 일정한 양을 일정한 시간에 꼼꼼하게 풀어야 한단다 이렇게 접근하면 아이가 독서 자체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건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제가 이 책을 미리 여러 권을 사놨더니 잡지책을 보듯이 매달 오거나 격주로 오는 잡지나 신문 있잖아요. 그런 걸 보듯이 애들이 보더라고요. 자기 혼자 막 넘겨보다가 흥미로운 거 있으면 한번 읽어달라고 하고, 그러면 제가 읽어주고 나면 이제 아이한테 거기 실려있는 활동들을 질문의 형태로 대화처럼 풀어서 어떻게 생각했어? 어떤 내용이 나왔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가볍게 확인을 하고요. 또 아이가 원치 않을 때는 그냥 읽는 것만으로 끝을 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독해 문제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기 말고요. 꼭 하면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 제가 또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역시 초등 국어 교과서에 답이 있습니다. 일단 초등 국어 교과서에서 4학년까지는 아이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짧은 글들 그리고 이야기 위주의 글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런데 4학년이 되면 이야기 글의 경우에는 긴 것은 8쪽이 넘는 것도 교과서에 실리는데요. 설명하는 글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 설명하는 글의 길이가 1학기 가에서는 한쪽 반 정도 분량이었다면 2학기 나 교과서에 가면은 이제 한 4쪽 정도 분량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설명하는 글을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구조화해 보기도 하고 또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나누어 보는 연습을 하면서 글의 내용을 요약하기 연습을 4학년에서 하게 되고요. 5학년이 되면 아주 크게 티가 나진 않는데 국어 교과서의 글자 크기가 조금 작아집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도 다양한 제재를 다루게 되고요. 이제 아이들의 생활이나 관심사의 반경을 벗어나서 조금 더 넓은 다양한 소재를 다루게 되고 글의 내용도 당연히 그 소재에 맞춰서 조금 어려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글의 길이도 상당히 늘어나는 편입니다. 설명하는 글뿐만 아니라 주장하는 글도 나오게 되고요. 또 이러한 설명하는 글이나 주장하는 글을 비롯한 다양한 글을 통해서 요약하기 연습을 하게 되고 또 이 요약하기 연습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보거나 다른 형태의 글로 바꾸어 보거나 이런 다양한 활동을 병행을 하게 됩니다. 독해 문제집도 결국은 그 책 읽기 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줄 수도 있겠지만 교과 공부에서 이 어려워지는 그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보탬이 되기 위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독해 문제집은 4학년 중반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글의 제재가 다양해지고 또 활동도 다양해지고 내용도 어려워지는 5학년에 슬슬 대비를 해볼 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푸는 문제집이 되게 많잖아요. 첫째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얘기를 나누다가 수학 문제집이 너무 여러 권이라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수학 문제집 저희 때처럼 한 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연산, 도형, 사고력, 문장제 이렇게 4가지가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추가로 더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도 그것들을 막 사서 모으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실은 독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문제집으로 들이밀게 되면은 자칫하면 아이들이 독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다면 실은 대입까지 성공적으로 가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해 문제집을 활용을 하더라도 활용의 방법을 학년에 따라서 달리 적용을 해 보시고, 또 독해 문제집을 본격적으로 공부로 시작하는 시기도 이 교과서나 혹은 아이의 상황을 보시고 잘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초등 입학을 전후해서 초등 저학년들 그리고 유치원생들에게 독서 코칭 학원 독해 문제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해가 있으실지 몰라서 덧붙이자면 학원의 프로그램들 아주 훌륭합니다. 선생님의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수업 내용에 대한 만족도나 호불호는 갈리긴 하지만 학원 자체의 커리큘럼은 아주 훌륭하고요. 또 독해 문제집들도 제가 봤을 때 아주 잘 짜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그 교재나 커리큘럼이 우수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진 않죠. 우리 아이의 상황이나 우리 집의 상황을 고려를 해서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잘 선택을 하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이 독서에 대한 아이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아이가 독서에 대한 즐거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큰 틀을 생각하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